리플 2025년에 호재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가격은 이 모양이죠? 대체 언제 오른다는 건가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보통 투자의 공식은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는데 알트코인 시장, 특히 지금의 XRP는 이 단순한 공식대로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가 아닌 근거를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왜 호재가 넘쳐도 가격이 부진한지 그 본질을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호재는 상승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죠.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어떤가요? 호재가 가격으로 반영되려면 그 호재를 재료 삼아 시장에 돈을 밀어넣는 수급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시장은 이런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XRP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XRP의 가격 부진은 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매수 압력, 즉 트레이더 수요가 완전히 꺼져버린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불을 붙일 연료, 즉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왜 수요가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 살아날지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증발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선물 시장인데요. 공격적인 시장과 매수를 의미하는 테이커 매수 볼륨을 보시면 지난 7월 무려 58억 달러에 달했던 이 수치가 최근에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감소율이 무려 95.7%에 달하는데요. 심지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수 매도 비율이 마이너스, 즉 사는 힘보다 파는 힘이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엔진이 꺼져버린 셈인 거죠. 두 번째 신호로는 레버리지 시장의 완전한 정지 상태입니다. 심지어 추정 레버리지 비율 LLR이 0.18까지 하락했죠. 이 지표가 낮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며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연쇄 청산의 위험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가격 추세를 만들어내는 투기 수요가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숨을 고르는 재균형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직관적인데요. 개인부터 고래까지 모두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하이블로 캐피털의 자료를 보면 12월 누적 거래량에서 소액 투자자인 리테일 그룹은 마이너스 868만 달러, 중형 그룹은 마이너스 689만 달러, 그리고 고래로 불리는 대형 그룹마저 마이너스 3,400만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과 매수와 매도 체결량을 비교하는 CBD 지표가 모든 투자자 그룹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부재하고 매도 압력이 우세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매도세에 기름을 부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5년에서 7년 동안 묵혀뒀던 장기 보유 지갑에서 무려 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현금화된 것인데요. 원가가 0.4달러였으니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겠죠. 때문에 이 대규모 이익 실현은 이 달러 근처에서는 일단 파는 게 맞나? 하는 신호를 시장에 던졌고 다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심리까지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 호재가 곧 가격 상승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가격은 뉴스가 아닌 수요가 결정한다는 거죠. 둘째, 가격 정체는 누군가의 조작이라는 음모론 또한 버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수요의 부재라는 데이터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 ETF가 승인되면 무조건 자동 펌핑 될 것이라는 맹신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ETF는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일 뿐 단기 트레이더들의 투기 엔진이 다시 켜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명확해졌습니다. XRP에 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의 당위 트레이더 수요가 소멸한 것이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해결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호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버린 수요가 언제 어떤 신호와 함께 회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 오르냐는 막연한 질문 대신 수요 회복을 어떤 지표로 확인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레짐 전환, 즉 시장의 체질 변화입니다. 지금은 호재가 나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조금만 반등해도 매물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팔면 편한 시장 말이에요. 때문에 이 분위기가 사면 편한 시장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신호는 바로 앞서 살펴본 지표들의 반등인데요. 공격적 매수인 테이커 매수가 증가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다시 상승하며 CBD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플러스로 전환될 때 비로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달러 근처의 지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 흡수 패턴이 관찰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2달러 선이 힘없이 무너지는데도 앞서 말한 수요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달러대까지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수요가 부재한 시장에서는 기술적 지지선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불확실한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번 뉴스는 다르겠지라며 호재만 보고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수요 없는 시장에서 호재는 그저 소음일 뿐이죠. 둘째, 레버리지를 이용해 섣불리 평단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시장 전체가 위험을 회피하고 있을 때 혼자 역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팔고 있는지, 즉 매도의 주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장기 지갑의 대규모 매도는 시장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건데요. 즉 결론은 XRP의 진짜 반등, 즉 대폭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반짝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급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 즉 테이커 매수 볼륨의 반등, 레버리지 재진입, CBD 지표의 플러스 전환, 그리고 이 달러 근처에서의 강력한 매수 흡수, 이 신호들이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언제 오르냐는 우리의 질문은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